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도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그런다면서요, 그랬다면서요, 그럴 거라면서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형태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 수밖에 없다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밖에, 그것만 이럴 때 쓰게 되죠. 아어받자, 이거는 어도하고 좀 의미가 비슷한데요. 앞에 어떤 행동을 해도 뒤에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쓰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문법들도요, 중급에서 아주 필요한 정말 중요한 문법이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직접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는다면서요, 을 수밖에 없다, 아어받자. 이것이 사용되는 대화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영수 씨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면서요. 네, 매일 야근하느라고 거의 쉬지도 못했으니, 쓰니 하면 뭐예요? 쓰니까가 되죠. 못했으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매일 야근하고 쉬지도 못하고 하면 과로라고 합니다. 피곤한 것이 너무 많이 이렇게 쌓이면 과로하다. 그러면 쓰러지게 되죠. 그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로사가 아주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매일 야근하느라고 야근을 했기 때문에 거의 쉬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누가? 영수 씨가. 그래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면서요. 네, 병원에 입원한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문병이라도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라도. 네, 아시죠? 문병.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주는, 지금 괜찮으세요? 빨리 나으세요? 이런 말을 해주는 그것이 문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봤자 늦어서 환자 면회가 힘들 거예요. 면회. 네, 어디 정해진 곳에 있는 사람을 가서 만나는 것. 그것이 면회입니다. 보통은 병원에 있는 사람, 환자를 면회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군대를 가죠. 그래서 군대에 가 있으면 가족들이 만나러 면회를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면회예요. 그래서 시간이 늦으면 면회를 할 수가 없죠. 내일 오전에 같이 가봐요. 그래서 지금은 가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이 의미가 되니까 어도의 의미와 비슷하게 아어받자를 씁니다. 그래서 중급 이상에서는 어받자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보통 말할 때 많이 쓰죠.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 보죠. 네, 는다면서요. 네, 여기에 이제 물음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다시 확인할 때, 그렇다면서요. 이렇게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미영 씨가 다음 주에 결혼한다면서요. 자, 이 듣는, 대화를 하는 그 사람은 미영 씨가 아니죠. 제3자라고 합니다. 제3자 미영 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영 씨가 다음 주에 결혼한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해주겠죠. 그 식당 음식이 아주 맛있다면서요. 네, 듣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물어볼 때, 확인할 때, 다시 한번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이 다면서요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미영 씨가 다음 주에 결혼해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나 이제 다면서요, 한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살펴봅시다. 네, 는다면서요, 한다면서요, 현재형일 때. 했다면서요, 과거일 때. 그 다음에 할 거라면서요. 네, 말할 때 쓰기 때문에 거라면서요라고 썼죠. 만약에 글씨를 쓰는 글말로 쓴다면 것으로 써야겠죠. 것이라면서요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말할 때는 것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현재 예쁘다면서요, 좋다면서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과거일 때도 쓰죠. 좋았다면서요 이렇게. 형용사는 미래형으로 쓰지 않죠. 그 다음에 명사도 현재형일 때 이라면서요, 이다가 들어가죠. 책이다 그러면 책이라면서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이었다면서요. 이렇게 네, 받침이 있고 없고 활용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셨으니까. 자, 이거에 대한 예문을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내일 행사에서 행사, 어떤 특별한 일, 그렇죠? 그걸 행사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한국에는 10월 9일이 한글날이죠. 그래서 한글날 행사를 하다. 아니면 뭐 명절 행사를 하다. 이렇게 행사, 특별한 이벤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행사에서 한복을 입는다면서요. 아마 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한복을 입고 어떤 특별한 행사에 가나 봐요.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복을 입는다면서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 내일이니까 현재형으로 써도 되고 과거형 입을 거라면서요.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아시죠? 자, 어제 친구와 영화를 봤다면서요. 어제 과거니까 과거형으로 써야겠죠? 영화 봤어요? 영화 봤다면서요? 어제 친구와 영화 봤어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 알고 있는 사실을 물을 때 봤다면서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휴가 때 해외여행을 할 거라면서요. 네, 물어보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들었어요. 해외여행을 할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휴가 때 해외여행 할 거라면서요. 네, 이렇게. 네. 그 다음, 자, 이번 시험은 어렵다면서요. 어려울 거라면서요. 네, 형용사이기 때문에 예, 미래형으로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어렵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 다음 공연이 아주 즐거웠다면서요? 오, 공연이 네, 즐거웠다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공연이 아주 즐거웠다면서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명사일 때는 어떻게 쓸까요? 저분이 김 선생님이라면서요? 네, 다른 사람에게 들었어요. 저분이 김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네, 물어볼 때 저분이 김 선생님이라면서요. 네. 그 사람에게 들은 말을 다시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 같이 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동사일 때 내일 행사에서 한복을 입는다면서요. 네. 받침이 있고 없고 네, 좀 달라지죠. 가다 간다면서요. 네, 이런 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어제 친구와 영화를 봤다면서요. 어제니까 과거로 써야죠. 시제는 시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과거이면 과거형으로, 미래이면 미래형으로 이렇게 동사는 꼭 바꿔주는 것이 좋죠. 휴가 때 해외여행을 할 거라면서요. 네, 해외여행. 그 다음, 이번 시험은 어렵다면서요. 네, 이거는 형용사니까. 그런데, 시험을 봤어요. 과거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번 시험 어려웠다면서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공연이 아주 즐거웠다면서요. 네, 공연이 아주 즐거웠다면서요. 즐거울 거라면서요. 이렇게 형용사는 미래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분이 김 선생님이라면서요. 네, 김 선생님이라면서요. 네, 이거는 네, 명사일 때 이다로 끝나는 붙이게 되죠. 그럴 때는 이라면서요. 네, 받침이 없으면 네, 받침이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차라면서요. 이렇게 이가 빠지겠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네,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인 씨가 많이 뭐가 들어갈까요? 나를 보세요. 네.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다쳤대요. 많이 다쳤대요. 다고 해요. 그렇죠? 요거 다고 해요. 이거를 짧게 줄여서 이야기할 때 돼요죠? 그래서 자, 그러면 뭐라고 물었어요? 제인 씨가 많이 아프다면서요? 네. 아픈 걸 들었어요. 그리고 다르게 써도 되죠? 다쳤다면서요? 이렇게. 아니면 뭐 사고가 났다면서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죠? 이 상황에 맞게. 그래서 여기서는 제인 씨가 많이 아프다면서요. 네,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다쳤대요.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에 아프다, 아프다면서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축하해요. 큰 회사에
어떻게 해요? 회사의 뒤에 뒤까지 다 읽어보면 앞에 어떤 말을 넣어야 할지 답이 나오겠죠? 감사해요. 꼭 들어가고 싶은 회사라서 정말 기뻐요. 아, 이 나가 어디 회사에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들어가다 아니면 입사하다라는 단어도 쓰죠. 입사. 회사에 들어가다. 우리 학교에 들어가다는 뭐였어요? 입학하다였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는 건 입사입니다. 그래서 큰 회사에 자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큰 회사에 들어갔다면서요? 큰 회사에 입사했다면서요? 아니면 취직했다. 그렇죠. 큰 회사에 취직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해요. 꼭 들어가고 싶은 회사. 꼭 취직하고 싶었던 근데 취직하고 싶었던 회사는 좀 잘 안 쓰겠네요. 꼭 들어가고 싶은 회사 아니면 꼭 입사하고 싶었던 곳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취직하다, 회사에 들어가다, 아니면 입사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큰 회사에 취직했다면서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걸 다시 이 사람에게 확인할 때 쓰는 표현이 됩니다. 감사해요. 꼭 들어가고 싶은 회사라서 정말 기뻐요.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입사를, 합격을, 취직을 하면 너무나 정말 기쁘겠죠? 이렇게 인사말로 쓸 수 있습니다. 자, 3번. 졸업하면 유학은 뭐예요? 유학을 가다죠? 네, 외국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거든요. 그런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든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유학을 갈 거라면서요. 아직 졸업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졸업하면 미래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갈 거라면서요. 네, 외국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다음, 자, 요즘 중국어를 어때요? 중국어를 하다, 아니 배우다, 이런 걸 들어갈 수 있겠죠? 공부하다도 되고, 네, 중국 여행을 해보려고요. 그럼 어떻게? 어떤 말이 좋을까요? 요즘 중국어를 배운다면서요. 요즘 중국어를 공부한다면서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중국 여행을 해보려고요. 아니면 중국으로 유학을 가려고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좋아하는 가수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드디어를 쓸 수 있습니다. 네, 공연을 보러 갔는데 직접 만나고 얘기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만나면, 연예인 만나면 기쁘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가수를 드디어 만났다면서요. 네,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공연을 보러 갔다가 직접 가수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사인도 받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렇게 만났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픽의 형태는 어떻게 나오는지 들어가 봅시다. 네, 이렇게 보기에 공통 같은 단어가 들어가죠. 도둑이 들다, 들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어제 민수 씨 집에 도둑이 얘기 들었어요. 들었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도둑이 들다, 들어왔다를 써도 되죠. 도둑이 들어왔다 아니면 도둑이 들었다. 그렇죠? 들 거라면서요. 안 되죠. 어제니까 미래형은 쓸 수 없죠. 들곤 하다. 곤 하다 뭐였어요? 자주 그렇게 한다. 도둑이 들곤 하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주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안 되고, 들까 했다면서요. 을까 하다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렇죠? 의도를 나타내죠. 도둑이 들까 했다면서요. 도둑이 들어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쓸 수 없겠죠. 여기서 정답은 들었다면서요. 다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이 들었어요는 처음 거기서 듣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들었어요와 들었다면서요 약간 다르겠죠. 네, 이렇게 자 다면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을 수밖에 없다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을 수밖에 없다. 아까 얘기했었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때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일을 해도
뒤에 뭐 그런 방법이, 다른 방법, 다른 할 일이 없어요 라고 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내일까지 일을 끝내려면 야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내일까지 일을 끝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안에 다 해야 해요. 그러면 퇴근 못 해요. 그래서 야근을 해야 해요. 밤에도 퇴근 못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야근이죠. 여러분 알고 있죠? 야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씁니다. 또 하나는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친구한테 빌릴 수밖에 없어요. 빌리다. 아시죠? 내가 돈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자, 빌리다와 같이 쓸 수 있는 동사가 또 있죠. 돈을 꾸다 라는 동사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꿀 수밖에 없어요. 돈 좀 꿔줘.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빌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쓰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용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동사와 형용사에 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뀌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럼 하나씩 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동사일 경우에 받침이 있는 동사 먹다죠.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혼자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하고 밥 먹어요? 혼자 먹어요. 그래서 혼자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씁니다. 먹다 받침 있는 동사에 을 수밖에 없다.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다음 문법.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걸어가요.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걸어가다 해서 가다 받침이 없는 동사예요. 그러면 니을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옆에 친구도 없어요. 걸어가야 해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 네, 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차비도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교통카드를 많이 씁니다. 근데 교통카드도 없어요. 그러면 돈도 없어요. 걸어가야죠.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속도로가 막히다. 차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차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차가 막히죠. 연휴라서, 연휴 아시죠? 연휴, 휴일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연휴라고 합니다. 뭐 공휴일하고 명절 이렇게 이어지면 연휴가 되죠. 그럴 때는 사람들이 운전을 많이 차를 가지고 어디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 매일 놀았으니까, 매일 놀았어요.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떨어지다. 여러분, 매일 놀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어요? 떨어지겠죠. 공부는 열심히 하면 그대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자, 매일 놀았으니까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떨어지다에도 니을이 들어가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덥다 형용사에 써요.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덥겠죠. 밖은 굉장히 더워요. 안에 들어왔어요. 에어컨을 틀면 시원해져요. 그런데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더울 수밖에 없어요. 자, 덥다. 이렇게 할 때 비읍이 없어지고 더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여러분 다 연습을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비싸다. 덥다의 비읍 형용사에 더울 수밖에 없어요. 비싸다. 이거는 앞에 받침이 없는 단어에 니을이 들어가죠. 그래서 새로 나온 휴대폰이에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더울 수밖에 없어요. 비쌀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막힐 수밖에 없어요.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도 밤을 새울 거예요. 밤을 새우다.
그렇죠. 잠을 안 자고 아침까지 있는 것을 밤을 새우다라고 합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 밤을 새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근데 새우다가 맞는 단어입니다. 네,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밤을 새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하다가 잠을 자요. 그럼 어떡할까요? 큰일 나죠? 그래서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아니면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그 연결 어미 이 문법을 다 쓸 수 있겠죠. 자, 밤을 새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학교에 왜 이렇게 학생들이 없어요? 방학이기 때문에 방학이면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안 오죠.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방학이 아닐 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방학이기 때문에 방학이라서 방학이니까 다 돼요. 학교에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없다. 네. 받침이 있는 단어로 보고 을 수밖에 없어요로 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바로 옆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끄럽겠죠. 시끄러워요. 큰 소리가 나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형용사도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지하철 공사, 지하철을 새로 만드는 그런 일, 공사라고 하죠. 도로공사, 지하철 공사, 아니면 집 짓는 공사. 그래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시끄럽다. 이것도 비읍, 형용사죠. 비읍이 없어지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활용하는 거 여러분들 초급에서 많이 연습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앞에 그 대화문에서 맞는 단어가 나오니까 잘 살펴보고 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회사를 그만둔다면서요. 네, 건강이 나빠져서 회사를 어떻게 할까요? 그만두다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건강이 나빠요. 그럼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다,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네. 기본형 받침이 없는 동사니까 니을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빈칸 안에 들어가는 단어를 찾을 때는 대화문에서 찾아서 넣으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왜 이렇게 길이 막혀요? 연휴라서. 아까 연휴니까 차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예문을 우리 배웠죠. 연휴라서 놀러 가는 차들이 많으니까, 많기 때문에, 많아서 여기는 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길이 막히다 했으니까 여기도 막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막힐 수밖에 없어요. 네. 왜 이렇게 길이 막혀요? 연휴라서 놀러 가는 차들이 많으니까 길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여기 길이 들어가도 되고 없어도 되죠. 대화문에서는 그대로 말을 똑같이 안 해도 돼요. 앞에 거는 좀 줄여서 생략하고 중요한 말만 쓰면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막힐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쓴다는 거. 을 수밖에 없다. 기억하세요. 받침이 있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 그리고 받침이 없는 단어일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니을이 들어가고 수밖에 없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우리가 토픽 형태로 한번 또 연습을 한번 해봐야겠죠? 토픽 형태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문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바로 을 수밖에 없다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토픽 시험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네, 1, 2, 3, 4 보기에 공통적으로 같은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걷다를 넣어보고 맞는 문법을 사용을 하면 찾으면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연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일을 하다가 막차를 놓쳤어요. 막차가 뭐예요? 마지막
막차예요. 그걸 줄여서 막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 막차, 마지막 차를 놓치면 집에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죠.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일을 하는 그곳, 사무실에서 자야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걷다가 됐어요. 걷다는 디귿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그대로 있거나 이게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막차를 놓쳤으니 걷는 편이에요. 은편이다는 우리 어때요? 저는 뭐 성격이 조용한 편이에요. 이쪽에 들어가다, 이쪽에 속하다, 포함되다 이런 때 쓰는 문법이죠. 그러니까 막차를 놓쳐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건데 는 편이다는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을 정도예요? 걸을 정도예요? 그럴 만큼 뭐뭐 해요? 이럴 때 쓰죠. 그럼 막차를 놓쳤으니 걸을 정도예요? 굉장히 이상해요. 그렇죠? 걸어갈 걸 그랬어요. 막차를 놓쳤어요. 일을 하다가. 그럼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을 걸 그랬어요. 후회하는 문법은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걸어가다 뭘 써야 될까요?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가 되겠죠. 막차를 놓쳤어요. 일을 하다가 일만 계속 하다가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하철도 버스도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막차를 놓쳤어요. 집에 갈 방법이 없어요. 걸어가야 해요.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을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에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을 수밖에 없다로 했습니다. 어봤자 뭐였어요? 어떤 행동을 앞에 해도 뒤에 다른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럴 때 어봤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가봤자 이미 공연이 끝났을 거예요. 지금 가도 소용없어요. 공연은 끝났어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이럴 때 씁니다. 그래서 아어도, 그렇죠? 더라도 뭐 이런 것과 비슷하게 어봤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조금 먹어봤자 배부르지 않아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빵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먹어봤자 배 안 불러요. 배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배부르겠어요? 조그만 거 하나 먹고? 안 되겠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럴 때 소용이 없다예요. 이럴 때 어봤자입니다. 그러면 이 어봤자는 언제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동사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만 아어여 봤자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예문을 한번 좀 더 살펴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물어봤자 모를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몰라요. 이 일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물어봐요. 물어봐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물어봐도 모를 거예요. 이럴 때 어봤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다려보다. 자, 아어보다가 들어간 거죠. 아어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기다려봐도 그 사람은 오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물어봐요?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뒤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때 기다려보다 기다려봤자 그 사람은 오지 않아요. 슬프네요. 그렇죠? 아무리 기다려도. 그렇죠? 그 다음 지금 출발해봤자 비행기를 탈 수 없을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여기서 공항까지 뭐 1시간, 2시간 걸려요. 그런데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어때요? 비행기를 탈 수 없어요. 이러면 어떨까요? 비행기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아까 했던 문법,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비행기를 놓치다. 자, 지금 출발해봤자, 지금 출발해도 비행기를 탈 수 없을 거예요.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럴 때. 그래서 봤자. 그 다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우산을 써봤자 다 젖을 것 같아요. 다 젖겠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여러분 우산을 써도 다 옷이 젖죠. 그럼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죠. 이럴 때. 그렇죠? 우산을 써봤자 다 젖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우리 배웠던 문법을 활용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우산을 써봤자 다 젖겠어요. 다 젖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아어보다가 붙어서 어봤자 그렇게 해도 뒤에는 달라지지 않아요. 소용이 없어요. 이럴 때 씁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자, 아무리 추워봤자 북극만 하겠어요. 예, 아까는 동사에는 썼는데 여기에 한번 형용사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런데 보다가 들어가면 형용사에 보다가 들어가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워봤자 북극만 하겠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보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동사처럼 봤자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물어봤자 모를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기다려봤자 그 사람은 오지 않아요. 지금 출발해봤자 비행기를 탈 수 없을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다 부정적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그런 것이 나왔죠. 그 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우산을 써봤자 다 젖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추워봤자 북극만 하겠어요. 이 말은요, 북극은 굉장히 춥다는 거죠. 그래서 북극만 못하다. 다른 거는 북극만 못하다. 북극처럼 춥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추워도 북극처럼 춥지는 않을 거예요. 하고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무리 추워도 북극만큼 춥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추워봤자 북극만 하겠어요. 이런 형태의 말을 아주 많이 대화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해도 안 돼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무리 빨라봤자 어른만 하겠어요? 빨라보다. 예, 보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처럼 씁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무리 빨라봤자 빨리 가봤자입니다. 빨리 가봤자 아니면 빨리 뛰어봤자 어른만 하겠어요? 네, 어른보다는 빠를 수 없다라는 말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에 보다가 붙어서 봤자의 형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왜 청소를 안 해요? 지금 청소를 해봤자 아이들 때문에 금방 더러워질 거예요. 봤자를 쓰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청소 금방 해도 소용없어요. 금방 지저분해질 거예요. 더러워질 거예요. 더럽다, 지저분하다. 네, 이런 단어도 여러분 알아두세요. 깨끗하다와 반대의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방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네, 청소를 했는데 금방 더러워졌어요. 금방 지저분해졌어요. 이렇게도. 네. 그래서 왜 청소를 안 해요? 하니까 지금 청소를 해도 아이들이 금방 또 막 이것저것 많이 더럽게 만드니까 금방 더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안 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를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런 말 아주 많이 쓰니까 이 봤자 어도처럼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봤자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글로 쓰는 글말보다 입말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왜 청소를 안 하세요? 지금 청소해봤자 아이들 때문에 금방 더러워질 거예요. 아이들이 금방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더럽게 만들어요. 이럴 때 쓰게 됩니다. 그러면 2번 문제로 가볼까요? 오늘은 도서관에 안 가요? 매일 도서관을 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안 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시험이면 도서관에 어떨까요?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요. 도서관에 가도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자, 내일이 시험이라 도서관에 가다죠? 안 가다, 가다. 그러니까 가봤자 자리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포기했어요. 그만두었어요. 무엇을? 도서관에 가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도서관에 자주 가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도서관에 안 가요. 왜요? 왜 도서관에 안 가요? 내일이 시험이라 도서관에 가봤자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도 소용이 없어요. 이럴 때 가봤자. 가보다예요. 어떤 일을 해보는 거, 시도해보는 거죠. 보다. 거기에 봤자 형태는 그렇게 시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뒤에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자, 왜 음식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요? 왜 이렇게 음식을 조금밖에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어때요? 만들다가 나왔으니까 만들어 봤자 먹을 사람이 없어요. 식구가 없어요. 식구가 별로 없어요. 아니면 나 혼자 살아요. 그래서 조금 만들어요. 왜 이렇게 조금 만들어요? 아무리 많이 만들어 봤자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도 쓸 수 있겠죠. 우리가 배웠던 문법. 다시 한번, 왜 음식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라는 건요, 한국어는 뒤에 어순, 말하는 순서가 조금 자유롭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앞에 써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음식을 조금 만들어요? 왜 음식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자, 부사 같은 경우, 이건 부사형으로 쓰는 거예요. 부사 같은 경우는, 단어, 그 부사가 빠져도, 문장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고 어색하지 않게 쓸 수 있어요. 문장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없다고 해도 왜 음식을 조금 만들어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요거는 개가 붙어서 부사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는 어순이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순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음식을 조금 만들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왜 음식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음식을 많이 만들어봤자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밖에 안 만들어요. 이렇게 됐죠? 자, 4번. 늦었다면서 왜 안 뛰어가요? 왜 안 뛰어요? 늦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늦었다면서 왜 안 뛰어요? 지금 이미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뛰어봤자, 뛰어보다 해서 뛰어봤자 이미 늦었거든요. 거든요. 어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이야기할 때, 그렇죠? 거든요. 자기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행동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어떤 이유를 이야기해 줄 때 뒤에 거든요. 이미 늦었어요도 쓰지만 거든요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지금 뛰어봤자 이미 늦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늦었기 때문에요. 원인이죠. 이유나 원인. 아시겠죠? 그래서 거든요를 쓴다는 거. 다시 한번 늦었다면서 왜 안 뛰어가요? 왜 안 뛰어요? 지금 뛰어봤자, 지금 뛰어가 봤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뛰어봤자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안 뛰어가요. 그냥 천천히 가요. 뒤에는 달라지지 않아요. 앞에 이 행동을 해도 뒤에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럴 때 아어봤자. 아시겠죠? 네, 어봤자는 고급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그 고급에서 그 문제에도 문법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5번 문제.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왜요? 그 친구는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하면 뭐예요? 뒤에 달라지지 않는 거니까 사과해봤자. 반드 여기 띄어쓰기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친구랑 싸웠나 봐요. 싸웠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아니요. 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아직은 안 한 거니까 뒤에는 을 거예요를 써야 합니다. 그렇죠? 아니요. 내가 사과해봤자 그 친구는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사과하다. 아시겠죠? 그러나 들어주지 않아도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죠? 싸우면 먼저 사과를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토픽 형태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봅시다. 자, 기다리다. 우리가 문법을 배우면서 문제를 푸니까 바로 받자 이렇게 되죠. 그러나 문법 없이 토픽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그 문법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지는 일단 빈칸 안에 공통 단어를 넣어보고 뒤에랑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기다려보다 그 사람은 오지 않을 거예요. 아까 앞에서 했죠. 다시 한번. 아무리 여기서 기다려봤자 기다려봐도 그 사람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어도죠. 그래서 아어도와 같이 쓸 수 있는 문법은 봤자예요. 뒤에 달라지지 않는 거. 그래서 아어봤자 뒤에는 보통 부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달라지지 않을 때. 좋은 결과를 이야기할 때 아어봤자는 쓰지 않아요. 잘.
그렇죠? 그래서 안 좋은 결과, 달라지지 않을 때 마이너스, 부정적으로 뒤에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어봤자 뒤에는 대부분 그렇게 써요. 자, 여기서 아무리 기다리다가 그 사람은 오지 않을 거예요. 안 되죠. 다가는 그 행동을 하다가 다른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기다릴까봐 을 것 같아서죠. 을까봐는 을 것 같아서와 바꿨어도 달라지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다릴 것 같아서 그 사람은 오지 않을 거예요. 안 되죠. 기다리다가는 그 사람은 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통 뭐 나쁜 결과가 올 거예요. 그렇게 많이 담배를 피우다가는 건강이 나빠질 거예요. 이럴 때 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사람은 오지 않는 것 이미 정해져 있는 결과. 그런데 기다려도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럴 때예요. 어떤 행동을 하다가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일 때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쓸 수 없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아무리 기다려봤자 그 사람은 오지 않을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세 가지 확인하기 전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확인했던 거 어떤 거였어요? 했다면서요? 다면서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미 결과는 나왔어요. 내가 이 행동을 해도 뒤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할 때 봤자.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 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형태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 봤자 소용없어요. 이 말로. 됐죠? 그런데 이제 다른 상황을 그 상황마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합시다. 최종 점검. 자,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배웠다고 끝! 다음 거 하면 우리들의 뇌는 뇌라고 하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다시 보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아시겠죠? 반복이 가장 좋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꼭 반복을 하고요. 이것이 끝났으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다 살펴보고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는다면서요. 내년에 유학을 갈 거라면서요. 네. 요거는요. 다시 한번 확인. A와 B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C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아주 많이 씁니다. B에게서 다시 물은 거를 쓸 수도 있지만 제3자에게서 들은 말을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들은 사람 말고 그 할 사람. 그렇죠? 그래서 유학을 갈 거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유학을 간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이때 아주 많이 씁니다. 내년에 유학을 갈 거라면서요. 이렇게. 그렇죠? 들은 이야기를. 그렇죠? 그런데 자, 하다. 뭐 동사일 경우 한다면서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쓸 수 있어요. 동사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형용사는 과거와 현재. 그렇죠? 미래가 없죠? 그다음에 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무리를 했으니 아플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을 수밖에 없다. 네. 그다음에 아워봤자 그 회사에 지원해봤자 떨어질 거예요. 그 회사에 지원해도 소용없어요. 떨어질 거예요. 왜요? 왠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떨어질 거라고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최종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문법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